노후에는 다 부질없다. 그러나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라. 나이 들어 친구도 하나 둘 멀어지고 자식들도 떨어져 있어 내 외로움을 채워주긴 어렵습니다. 오늘은 죽음의 문 앞에 도달한 부자 노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삶은 손을 쥔 채로 왔다가 떠날 때는 손을 편 채로 간다고 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갖겠다는 마음으로 오지만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인생에 성공하여 원하는 만큼의 부자가 되었지만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노인의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나이 60세를 넘어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사람들에게 오늘도 그대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핸드폰은 성능의 80%도 사용하지도 않았고 값비싼 차의 80%의 성능은 필요도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80%의 면적은 비어있는 공간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 8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과 지위, 권력과 돈을 가지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후반전은 다릅디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 후반전에는 혈압과 혈당, 당뇨와 요산을 낮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상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줄을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은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지인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도 마시고 괴로운 일 있어도 훌훌 털어내리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100만원짜리 옷의 가치는 가격표가 증명하고 1억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며 20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뭐가 증명해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건강한 몸이랍니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에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죠.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돈과 권력과 지위도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합니까?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외로움을 견디는 걸 연습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부분 남성은 혼자 남는 것이, 여성들은 돈이 부족한 것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녀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가까워지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의 외로운 감정을 피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괴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할수록 더 강하게 다가오고 자신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나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기대서 해결하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공통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불행은 혼자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괴로움이 쌓입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고 타인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추운 겨울에도 꺾이지 않는 나뭇가지처럼 굳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고독은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이 외로움이라면 혼자 있을 땐 느끼는 즐거움은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지만 고독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고독은 낭만적인 한 편의 시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술에 취해 잊으려 하지만 고독은 술에 취해 추억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원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능력을 갖추면 건강한 인간관계와 내 인생의 주체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기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으므로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롭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당연한 법칙이고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자신이 외롭고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타인이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자식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고집과 성미가 나쁘면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틀어져서 결국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자신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면 혼자가 아닌 것처럼 내면의 힘이 생길 수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외로움을 달래줄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취미 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주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갈등도 자주 생깁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사람에게 무리하게 말하거나 싫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무관심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옛말에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 주변 사람이 부족하거나 모난 부분이 있어도 아끼고 챙기며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예의 바르고 다정하게 말해보세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몇 배 더 큰 따스함일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음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시작입니다. 그 시작에서 하루하루 배움이 있고 감사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싶어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분께 공유하십시오. 그럼 당신은 그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드린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들이 행운 가득하기를 바라며 항상 당신의 마음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